저점 매수, 고점 매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손실 막으려다가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퍼링 더 빨리 끝내고 바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니까, 자,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긴 하지만 조심해서 상황 봐가면서 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롬 파월이 어중간한 입장을 보인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으니까 테이퍼링은 일단 앞당기는 걸로 하고,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그때 상황 봐서 조심스럽게 하자. 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이게 아직까지의 제롬 파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달에 말한 거 그대로 한다. 하지만 조심해서. 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호재성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전까지는 막 오르다가 막상 당일날은 별로 재미없고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무슨 하드 포크니 발표하고 이렇게 뭔가 터뜨릴 때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 악재성 뉴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막상 그날에는 별로 타격이 없고 어쩔 때는 그냥 바로 반등하기도 합니다. 악재가 나왔는데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걸 봐서 어쩌면 이 모든 게 이 악재의 이 뉴스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제롬 파월이 예상한 강도로만, 그 정도로만 말해주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횡보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주말에는 볼륨이 작아서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다. 대개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장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쪽으로 우르르 가기도 하고, 참 이거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가격이 확 빠져서 이거 무서워서 그냥 패닉셀을 해버린다든가, 또 이거 갑자기 떡상하면 아싸 하고 그냥 추가 매수, 이거 추격 매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 떡상을 하면 그때 그냥 수익 실현 한다든가, 폭락을 하면 아싸 하고 줍줍, 이런 게 더 낫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49,296달러. 지금 현재 시간은 12월 12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보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튕겨서 다행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서 너무 세게 추락을 해서 이 추세선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인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세선에 저항으로 이제는 부딪혀서 튕겨져 내려왔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위로 올라서야만 합니다. 자, 21주 이동평균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1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해왔었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 2017년입니다. 상승작으로 들어서면서 계속 21주 이동평균선에 튕기면서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2018년에 들어서면서 하방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항선으로 확인해주고 지속적인 하락세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작년 5월에 21주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뚫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연결이 되다가 이때부터 이제 폭발을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하방으로 5월 달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이 2017년에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상방으로 뚫어버려서 여기는 아닙니다. 모면했습니다, 위기를. 자, 그리고 다시 지지선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 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하방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빨리 다시 위로 올라선다면 다시 이 상승세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빨리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이름, 가레스 솔로웨이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2만 달러 간다라고 엄청 세게 예측을 해서 우리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자,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같은 프로에 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야, 지난번에 그 5만 2천 못 뚫고 2만 달러 간다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주식 시장에 레버리지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꺼지지 않는 바람에 그냥 뭐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함께 그냥 올라가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뭐 좀 궁색한 변명이죠. 근데 뭐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겠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 솔로웨이한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뭐 비트코인이 6만 9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꺼져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 자, 이 솔로웨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궁금하시죠? 이 솔로웨이 자기는 4만 8천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비트코인 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4만 8천에. 자, 그렇지만 5만 3천 달러 가면 팔 거다. 그러니까 이제 5만 3천 달러는 이게 뚫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진행자가 그럼 뭐 2만 달러까지 또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2만 달러까지는 안 가고 아마 뭐 한 3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지만 뭐 4만 2천 달러쯤에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다. 이번에는 살짝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 5만 2, 3천 달러의 저항선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저항선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를 뚫어야 하는데 이거 저항선이 강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외부 압력이 없고 지금 이대로만 뭐 특별한 뉴스도 없이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뚫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5만 3천 달러에 만약에 간다면 뭐 팔아야 하나요? 못 뚫을 확률이 높다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만약에 내려간다면 또 지지선은 어딘가요? 지지선은 차트에서 보자면 4만 한 2천 달러 정도, 뭐 4만까지도 잠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 살짝 밑으로까지. 그럼 뭐 4만 달러 뚫리면 그럼 또 팔아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 뭐 제가 또 단기적 대응은 이렇게 하시고 장기적 대응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단기적 대응, 장기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지지선이 뚫리면 이거 더 떨어질 게 뻔하니까 이거 당연히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들고 있으면 바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지선이 뚫려서 판다는 건 벌써 뭐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자, 벌써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 밑에서 파는 거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손절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순발력 있게 탁탁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대부분 이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급격히 빠져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 밑에다가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뚫리면 얼른 팔고 나와서 뭐 피해를 최소화하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상승이, 이런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고래들이 이렇게 바로 밑에다가 거는 거 다 알고, 이런 거 알고 딱 조절을 해서 땅 쳐서 이거 롱스퀴즈를 내버리고, 이러면서 일단 예약 매도를 삭삭 탁탁 털어버리고 바로 그냥 쭉 올려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얼른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10번 작은 손실을 줄이고 한 번에 큰 상승을 이거 놓쳐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안 되겠죠. 자, 코인 거래에서 1년을 놓고 봤을 때 베스트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날, 제일 많이 오른 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날이 있겠죠. 자, 상위 4일을 뽑아서 이 4일 동안을 우리 거래 내역에서 빼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주식에서는 거의 대부분 손실입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도 많이 오르니까 뭐 손실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수익을 못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최고의 날 4일을 빼버린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4일은 꼭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한다. 이날은 꼭 이 코인을 들고 있어야 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작은 수익 좀 보려고 넣고 빼다 이런 거 하다가 이런 날 현금만 들고 있다가 하면서 이거 이러면서 이제 닥쳤던 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또 감안해 보자면, 잘 모르겠으면,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냥 홀딩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된다거나 이 정말 순발력 있게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든지 확신이 없다면 그냥 홀딩하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발빠른 대응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께는 이런 결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께는 이런 결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기 투자 잘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네. 그리고 선물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위믹스 친구, 그 친구도 선물 거래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도 장기로 따로 보관하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물로 단기 치고 빠지고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고, 이쪽에 모아놓은 이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은 이제 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이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장기로 그냥 놔두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장기, 단기를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어느 분이 하나만 할 줄 알면 일개장수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면 명장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둘 다 잘하시면 너무 좋은 거죠. 자,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약에 한다면,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집도 사고 은퇴연금에 넣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단기 수익을 올리면 어느 정도는 수익 난 걸 빼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이걸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장기 투자의 장점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모든 투자 종목이 장기 투자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가격이 지금과 똑같을 걸로 예상되는 투자 종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는 단기 투자만이 답입니다. 아니, 이걸 장기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 바보죠. 5년 후에도 가격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어떡하나요? 이거 그냥 적자입니다. 적자. 본전이면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년 후에 몇 배가 될 것 같은 종목이 있다면 이런 게 바로 장기 투자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도 단기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늘 하루에 20% 오를 만한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이 비트코인 그냥 오늘 들고만 있으면 오늘 마무리할 때, 장 마무리할 때 20%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올라갔다가 그냥 15%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5% 빠졌다가 10% 올라갔다가 15% 빠졌다가 그냥 다시 30%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20%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5분 만에 떨어졌을 때 막 아까 뭐 10% 떨어졌을 때 얼른 샀다가 15% 올랐을 때 얼른 팔고 또 5% 빠지면 또 얼른 사고 이런 거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뭐 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몇 번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장 끝났는데 남들 파티하고 있을 때 그냥 혼자 그냥 암울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는 차라리 20% 오르는 이런 날이, 오늘 같은 날이 오늘 말고도 또 여러 번 있을 테니까 그런 날만 안전하게 20%만 먹고 빠지는 게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솔로웨이도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당연히 장기 투자도 하고 있겠죠. 비트코인 시즌 끝이다, 폭락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비트코인 몇 억 간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이 아직도 사기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뭐 분석을 하기에는 뭐 머리만 아프고 입만 아픕니다. 제가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냥 무시 이런 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시해도 되겠죠. 네. 저는 비트코인이 10년 후에는 몇십억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제 기대대로 안 돼서 비트코인이 거의 망해버려서 몇 억밖에 안 간다면 이거 아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갑니다. 올해 안에 부자 되기를 바랬지만 뭐 좀 올해 만약에 부자가 안 된다면 내년에 되면 뭐 어떻습니까? 뭐 5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방향만 맞다면 뭐 우리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죠. 기다려야 한다면 뭐 기다려야죠. 어떡하나요?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샴페인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코인들이 만약에 그때 피투성이가 돼 있으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샴페인이 아주 무색할 수가 있겠죠. 그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파티는 진행합니다. 네. 자, 이번 달에 코인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이밍만 조금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파티는 계속 진행을 할 텐데, 파티라고 하기는 뭐 좀 무색하니까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벤트. 자, 가격이 떨어졌는데 뭐 파티라고 할 수 없겠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쯤 제가 저의 모든 구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퀴즈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큰 상품이 걸리겠죠.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품도 제가 푸짐하게 준비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어떻게 하시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수익을 올려서 기뻐하는 그날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